차남아, 형이 웬일이야? 엄마가 위독하시다. 그래? 엄마 보러 올 거지? 가야지. 유산도 받아야 하고. 뭐? 형, 차남아, 엄마 돌아가셨어. 그래.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엄마가 네 보고 싶다고. 보고 싶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야, 아니, 네 무슨 말을 그래 하노? 엄마가 네 뒷바라지 한다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가지고 네 학비를 댔는데. 나 학교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 미국에 갈 때도 내 힘으로 간 거 형도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됐고. 그럼 유산만 나누면 되겠네. 와, 뭐? 야, 매정합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거라고는 이 집하고 사망 보험금이 전부다. 땅도 좀 사놓으셨더라고. 그럼 2분의 1 해서 5억 5천씩 하면 되겠네. 내 혼자 엄마 병간호도 하고 병원비 낸다고 빚을 좀 졌는데. 뭐야? 형 엄마 유산에 욕심 있었어? 병원비 낸다고 빚을 진 거니까 그건 해결하고 나눠야지. 난 전혀 몰랐는데 5억 5천 안 줄 거면 난 법대로 할게. 뭐? 변호사 알아보고 그럼 다시 연락할게. 아, 난 호텔에 지낼게. 얼굴 보기 서로 껄끄럽다. 아,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성격이 껄끄럽네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차남이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성격 탓에 가족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 나타나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됐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형이 엄마 유산에 욕심 낼 줄을 몰랐네. 욕심을 낸 게 아니라 병원비 낸 만큼만 받은 거지. 당연히 형이 해야지. 늘 우리 장남하면서 엄마가 형을 챙겨줬잖아. 엄마는 항상 니를 더 챙겼지. 공부 잘한다고 신동이라고 늘. 뭐 어쨌든 유산은 마무리됐으니까 나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라. 이젠 볼 일 없겠죠? 형도 잘 지내세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연락은 하고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왔다 가고. 뭐 보고요.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속은 마무리됐고 저는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8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동생은 3억을 받았고. 그런데 여보세요? 예, 여기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무슨 일로? 이번에 망인 김이자 씨 유산을 상속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상속세를 안 내셨네요. 상속세 냈는데요. 아, 동생 문차남 씨께서 상속세를 안 내셨어요. 아, 그거는 동생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동생이 미국에 있어서 그런가요? 상속세는 연대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인 문장남 씨가 동생분의 상속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상속세를 다 내야 된다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지금 장남 씨가 전부 다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드라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모든 상속세를 다 동생에게 주고 싶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남 씨와 문차남 씨는 형제 사이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동생 문차남 씨는 신동 소리를 들을 만큼 머리가 영특했는데요.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잘 나가는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됐고 형 문장남 씨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지만 문차남 씨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나타난 동생 문차남 씨. 형과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소송까지 치른 뒤에야 유산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 문장남 씨는 8억 원, 동생 문차남 씨는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동생 문차남 씨는 거주하고 있던 미국으로 다시 떠났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문장남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동생이 받은 유산의 상속세까지 전부 다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텐데 형제끼리 상속 분쟁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처럼 요즘 상속 분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박병 변호사님, 이런 사태를 좀 미리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생전 유언 제도의 활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로여에서도 유언의 방식이나 효력에 대해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네. 실제 유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 문서 금고에 의뢰인들의 자필 유언장이 한 100여 장 정도 보관되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유언 효력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필 유언 작성 시부터 형식적 효력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유언자에게 상속재산 예상 목록과 그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서 가족들에게 미리 공개를 좀 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또 권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 작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작성 과정은 모두 촬영해 두고요. 그렇게 되면 자필 유언 외에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까지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이 되고 이 모든 영상은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 같으면 이 문장남 씨 어머니도 생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으면 사후에 형제들의 다툼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요. 지금 상속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동생이 받은 상속분에 대한 세금까지 형이 다 내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문장남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도 아닌 동생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더구나 문차남 씨의 행동을 보면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하되 내부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또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모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문장남 씨가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혹시 동생 진 차남 씨가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 2 사망에 따르면 네.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국세청에서는 미국에 있는 문차남 씨에게 상속세를 고지할 방법이 없거나 고지하였음에도 송달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문장남 씨에게 상증세법상 연대 책임에 근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형인 문장남 씨가 모든 상속세를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문장남 씨가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납세 고지받은 사실을 문차남 씨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전달하고요. 네. 협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문차남 씨가 거부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남 씨가 먼저 이제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또 나왔네.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두 형제가 10개월 정도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이제 상속재산을 분배받았는데요. 네. 만약 제가 두 형제 중에 일방의 담당 변호사였다면 상속세 분담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해서 일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미리 좀 선정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보면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그 확인한 상속재산을 이제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을 기반으로 한 상속세를 예상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해서 최종 귀속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서 각자 부담할 상속세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상속
상속세를 상속인 중에 1인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장남 씨가 네.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문차남 씨에게 부담될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3억을 내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형이 네. 가지고 가고 네. 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쵸. 형제가 그걸 활용을 못했네요. 아. 네, 안타깝네요. 아, 참. 자, 그럼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할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속 세금을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상속 재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우선 문장남 씨가 15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살던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시가 4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가게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사망보험금과 적금 등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총 11억 원의 상속 재산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그리고 일괄공제가 있는데요. 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각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공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문장남 씨 사연의 경우 두 아들의 인적 공제가 각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기초 공제 2억 원을 합하면 총 3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문장남 씨가 10년 이상 같이 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주택 가액의 100%, 한도 6억 원까지 가능한데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이니 100%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사망보험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공제가 됩니까? 네, 그렇죠. 예금, 보험, 주식 같은 순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도 가능한데요. 네.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액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이 사안에서는 금융자산이 1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0%인 3천만 원이 공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얘기로 들으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죠. 네, 잘 들어보시죠. 상속재산 가액이 11억 원이었죠. 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4억 5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 3천만 원 합계 9억 8천만 원을 공제한 1억 2천만 원이 상속세 가세 표준이 되고요. 아.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후에 1천만 원의 누진 공제율을 적용하면 결국 1,400만 원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 자, 공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정말 확 줄어드네요. 그렇네요. 예. 자, 일단 그럼 문장남 씨가 상속세를 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문장남 씨와 문차남 씨가 납부해야 될 연재 책임 있는 상속세를 1억 원으로 가정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장남 씨가 1억 원을 먼저 납부를 한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인 1억 원의 11분의 8, 즉 약 7,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문차남 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 지연 가산세 그리고 체납 절차 비용도 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체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상속세 신고 납부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금 문장남 씨도 상속받은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추징 고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상속세 가세 표준 신고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해야 하고 그 납부도 신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해야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이때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하면 상속세의 3%를 추가 공제해 주는 반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상속세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오.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소신고 가산세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1일에 0.025%를 곱한 금액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상속과 세금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최신 상속 관련 시행 법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2022년 시행되는 상속세 관련 시행 법령 중에 상속세를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일반 상속 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요. 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물납의 대상에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등이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도 포함되었습니다. 예.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실거래 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개정된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속세 정말 꼼꼼하게 알아둬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문장남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문장남 씨의 경우 본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는 이미 납부하였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속받은 8억 원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장남 씨 목에 대한 가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문차남 씨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법상 상속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할 자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해서 20%의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고 기간 내에 가세표준 신고만이라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